자, 안녕하세요. 강연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식생활 방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우리 인간이 그런 아주 참 사소한 것에 이렇게 참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 근본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는 사실은 건강한 환경권이 됐을 때는 건강한 생명체가, 건강치 않은 환경이 됐을 때는 건강치 않은 소위 뭐랄까요? 해로운 생명체들이 증식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 장도 위에서 가스가 차고 불편한 환경이 벌어졌을 때 장에서는 유해한 미생물들이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유익한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거나 유해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또 우리 우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신데, 여튼 오늘 이 면역 증진을 위한 식생활 방안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러한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걱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면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면역은 한자를 볼게요. 면 벗어나다, 역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즉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감각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면역력은 늘 안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게 들어왔을 때는 피할 줄 알고, 아닌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불편한 증상을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면역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뭔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뭔가 무감각하게 넘기는 것을 면역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 면역력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미생물과 같은 이러한 몸에 유해한 것들만 방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전자 특성과 관련해서 자기, 비자기, 소위 사랑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 자기 비자기를 찾아서 소위 선별해서 없애버리거나 제거해준 그러한 힘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면역력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아닌 것을 골릴 수 있는 감각도 역시 면역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닌 게 들어오면 배척할 수 있다. 아닌 게 들어오면 끄끄 생목 오르고 트름해야 되고 설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두들겨 나고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면역력이구나를 또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은 면역력은 역시 병원균과 같은 유해한 것만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동물의 적혈구나 모든 물질에서 발생될 수 있다. 좋은, 예를 들면 홍삼이다, 뭐 우유다, 녹용이다, 좋다고 하는 마늘이다라고 하는 좋은 것들도 결국은 내 몸이 거부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 면역력이 있다,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이 면역 시스템은 외부를 관찰하는 것도 있어요. 너 그 사람 만나? 만나지 마라. 그 음식 먹어? 먹지 마라. 그 환경 다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감각 판단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자,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하네? 끄끄 생목을 오네? 장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차네,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네, 이러한 것들 내부 감시 체계로서의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 관계성을 규명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온 음식물과 내 몸이, 또 내가 먹는 건강식품이든 약물이든 그것과 내 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별해줘서 먹지 마, 먹어.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관계성을 규명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면역의 한 파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 반응은 이 염증, 암, 바이러스 감염, 또 심경 성장의 성장 등 여러 가지 이런 신호로 인해서 몸을 깨닫게 하는 뭐요? 생명 반응이다. 아니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눈드락지가 나더라, 막 피부가 발진이 되고 가렵더라, 꾸준하게 먹어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음식을 해서 먹고 사는데 꾸준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깨닫게 하는 생명 반응이 면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B세포가 항체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한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몸에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 기구를 통해서 잡아서 죽이는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아닌 게 들어왔을 때 이 B세포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면역 기능을 움직여요. 면역 기능을 하는 거죠. 자, B세포가 항체를 자꾸 생성한다는 이야기는 내 몸에 무엇이 자꾸 들어온다? 몸이 거부하는 항원 물질, 싫어하는 물질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싫어하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면역계가 교란되는 거죠. 면역은 아니고 들어왔으면 너 누구야 확 잡는데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니까 너 누구야 뭐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사용도 지속적으로 많아도 이 IG 항체 생산을 증가시켜서 결국 면역계를 교란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면역 억제제 하면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어도 결국은 항체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면역계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거꾸로 내부에서 일정량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는 그 항체는 오히려 거꾸로 면역계를 교란시키더라. 안 좋은 게 자꾸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항체나 면역계의 반응도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면역을 예방하겠다, 소위 뭐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예방하겠다고 꾸준하게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백신 같은 뭔가를 주입하는 것도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결국은 뭘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면역과 질병을 보겠습니다. 자, 면역 안정. 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영향력. 자, 호르몬, 신경계, 혈액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야 면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자, 호르몬이라 하면 뇌신경세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뇌 충격,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서 우리 몸 장기들의 조직의 스위치가 켜져서 갖고 있는 세포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호르몬의 문제. 또 교감, 부교감 신경 문제 뭡니까? 혈류의 흐름, 몸의 수축기관 등 몸 전체 흐름을 리드하는 신경계의 문제. 혈액에서는 특히 백혈구, 적혈구나 혈소판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안정이 돼야, 그래야 면역력 있는 사람, 면역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오늘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혈액의 백혈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 면역계 쪽은 신경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도 중요하죠. 자, 신경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60대 4발 않습니다. 일하는 신경 60, 쉬는 신경 40.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혈액도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염증을 만드는 소위 백혈구의 반응을 보이는 과립구 60%, 뭔가 차분하게 만성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무과립구 40%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와 똑같이 혈액도 같은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안정 조건이야. 면역 안정 조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 과잉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더 진행되다 보면 면역 결핍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더 교란됐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예요. 자, 여기에서 면역 과잉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알레르기 피부 잘 아시죠? 아토피다, 천식이다, 비염이다, 이런 다양한 소화 불량이다, 공황 장애다, 예를 들면 정신 분열이다, 다양한 부정 반응, 불편한 증상을 우리가 다 면역 과잉 반응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면역 과잉 반응은 결국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뭔가 내 몸이 좋아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면역 과잉이야.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반응이 왔어요? 안정돼야 될 면역계가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자극, 그런 음식이나 그러한 생활을 내가 해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면역 결핍은 뭐냐? 소위 면역 과잉이 올라가다 더 막 하다 그럴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걸 면역 결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만성적인 염증이 오는 거죠. 암이 오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 세계가 몸부림치는 것은 이 바이러스 감염인데, 자, 어디서 왔어요? 면역 결핍에서 왔어. 자, 면역 결핍은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면역 과잉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면역 결핍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반복됐을 때는 면역 결혼을 간다는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이 일형 당뇨병이다. 뭐 인슐린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의 병,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기타 발생 경화증, 뭐 그런 병을 루푸스,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것을 자가면역질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몸 안에 모든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과 내 몸의 관계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면역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몸인데, 자, 보시면, 자, 면역하면 제일 먼저 면역 세포를 만드는, 항체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 어디냐? 골수더라. 예, 혈액, 다양한 항생 물질들을 또 생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저기 있지만 이 골수에서 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이 흉선에서 재교육하는 것들. 부족하니까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훈련소에 가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배우고 저거 하잖아요. 그것이 흉선이더라. 그 다음에 여과 장치를 통해서 그 걸러진 다양한 쓰레기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고, 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저장해 주고, 또 이런 이물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는 장기가 보니까 비장이더라. 그 다음에 또 세균이라든지 기타 이물질을 1차적으로 방어해 주는 편도선도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림프 시스템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 여과 장치로 항원을 정리해서 파괴시키기 위한 림프선도 있더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림프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원이나 손상된 세포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들어온 것들을 죽여서 내보내고, 체액순환, 지방 등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하고 소통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더라. 생체 방어 역할도 하더라. 이게 뭡니까? 림프 시스템이더라. 자,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 몸 결국은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골수에서 제대로 면역세포가 생성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돌면서 다양한 쓰레기 찌꺼기를 분류하고 그 쓰레기 찌꺼기를 내보내는 림프선이나 편도선이나 흉선, 비장 같은 경우를 쉽게 버리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뻑하면 가서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그 다양한 영양소는 당연한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놈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바깥으로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런 장기, 조직이, 그런 검문소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 보니까 무사통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면역세포의 종류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면역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백혈구죠. 이 백혈구는 적혈구나 혈소판을 제외한 그 혈액 중에 세포를 총칭해서 우리가 백혈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백혈구는 크게 이 과립구와 무과립구로 분류를 하는데, 이 과립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로 분류가 돼요. 이 호중구가 한 50%로 가장 많은데 어떤 작용? 응급하게 이상한 게 들어왔어. 독특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응급하게 염증을 만들어냈을 때 누가? 호중구가 움직이는 거죠. 호산구는 결국은 열이나 기침, 가려움, 부종,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이 뭔가 일어나야 될 환경권에서 이 호산구가 움직이는 거고, 호염기구도 역시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음식을 잘 먹었을 때 위에서 이상한 게 들어왔다, 야 도둑놈 들어왔다 알리는 히스타민 분비를 누가 하냐? 호염기구가 한다. 백혈구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외부에서 들은 것들에 대해서 내 몸이 아니야, 기아 잘못 들어왔어, 이상한 게 들어왔어라고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 게 알고 보니까 백혈구가 하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과립구를 받고, 그다음에 무과립구예요. 무과립구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어요. 림프구는 35%를 차지하고 단핵구는 5%를 차지하는데, 림프구는 킬라 T 흉선세포인데 T세포라고 하죠. B세포, NK세포, 흉선세포나 T세포를 우리가 림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림프가 하는 역할은 뭐냐? 면역 반응, 베타, 감마, 글로불린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단핵구는 이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식근작용, 만성염증 시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이 마크로파지가 그놈을 포집해가지고 죽이면 그것이 염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혈구는 이렇게 5가지의
뭐 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바로 림프구와 단핵구, 호산구, 호염기구, 호중구가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이 백혈구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잘못된 것들을 포집하고 그놈을 죽여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들이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미 존재하는 게 있고 어떤 새로운 환경권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증식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면역세포의 종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연 면역세포가 있고 핵도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자연 면역세포는 내 몸에서 늘 존재하는 이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크로파지라든지 NK세포, 이 호중구, 이 뉴트로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획득 면역세포, 이것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의 면역을 분리하는데, 이 체액성 면역은 이 B세포라고 하는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들을 바로 가서 공격해 죽이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왔다 알리면 이물질을 잡을 덫을 만드는 거죠. 그 덫을 가지고 있다 둘만 탁 낚아채면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체액성 면역은 뭐냐? 바로 화학물질을 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획득면역은 평상시에 우리가 벌어지지 되게 않는 그런 환경에서 형성되는 면역이다. 그리고 자연면역은 늘 우리가 평범한 식사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B세포의 환경을 보면 되게 몸이 거부하는 그 무엇, 싫어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낚아채는 시스템에서 내 몸이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원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원물질. 자, 항원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몸이 싫어하는 거. 자, 항원물질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아니라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어.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성분만 따지고 앉아 있잖아. 예를 들면 인삼의 사포닌이 항산화 물질이야. 혈액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이 있으니 혈액을 맑게 하는 물질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삼이 이 몸에 들어오면 거꾸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만드는데, 무가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많아 소화제인데 이 몸에 들어오면 소화불량제인데, 이렇게 항원물질은 사람마다 달라. 지금까지 과학은 항원물질 하면 뭐였어요? 병원균과 같은 유해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만을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아주 유기농 물질이든 잔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체마다 적용되는 거 다르더라. 휘발유, 경유, 등유 다 있잖아요, 기름이.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게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휘발유차에는 경유가 들어가면 뭐예요? 항원물질이고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고, 디젤 차에는 뭐예요? 휘발유가 항원물질이고 경유가 면역 증강 물질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원물질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되겠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물들은 다 가치가 있죠, 나름대로. 그렇죠? 가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을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먹게 돼 있나요? 힘 없는 사람도 먹고, 힘이 없는 동물도 먹을 수 있어야죠. 힘 있는 동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의 조화가 어떻게 돼? 깨질 수밖에 없으니 참 창조주께서 잘 만들어놨죠. 힘 없는 사람도 저거 먹고 힘 있는 사람도 저거 먹고, 그 항체는 거기에 맞춰서 내 몸 안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잡아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해가지고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IG, G와 A와 M, D, E 5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A라고 하는 이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형성되느냐? 이 우리 코, 비점막, 그 비뇨기 점막 부분에, 또 그다음에 위장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15%에서 20% 정도가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연합작전을 펴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이 외래 항원을 포착을 하게 되면 이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T세포에 넘깁니다. 큰 거로 그냥 잡아버리고 초기에 이 마크로파지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T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면서 그 작은 그 바이러스 같은 건 죽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 B세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T세포에 연락을 해. 그리고 NK세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헬퍼 T세포가. 그래서 이 킬러 T세포는 이 항원에 접근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해 효소, 이 퍼프리는 걸 뿌려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그 생명체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세포는 결국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원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면 거기에 딱 맞는 그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백신 뭐 하겠어요?
그 세포가 죽은 사체. 그래서 딱 두르면 안에 탁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버리는 게 아닌데 그것을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NK 세포는 암세포 같은 것을 보이면 공격하는 거죠.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분해시 효소를 뿌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B세포가 항체를 생성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암을 공격하잖아요. 밑에 보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이 T세포가 또 이 T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NK세포 역시도 이런 세포를 죽이잖아요. 암세포를. 여기서 보시면, T세포가 공격하면서, 야야야, 너도 좀 나와. B세포에게, 야야, 좀 뭐, 요청한 거죠. 덫도 여기저기 좀 깔아야 되겠다. 막 그냥 넘어오니까 지뢰밭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것처럼 덫을 만들어 B세포를 통해서. 그렇게 연합작전을 편달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 몸 안에 무엇인가 아닌 게 생성이 될 수 없게 돼 있다. 그죠? 이상한 게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아닌가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병으로부터 우리는 늘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미 우리 내부가 잘 디자인됐다. 그게 면역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보자고요. 이게 1919년 중국에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막 코비드19로부터 다양하게 지금 변종되고 있는 것 뿐이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개념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되게 비말로 움직여진다 그랬습니다. 되게 잠복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니까 5일, 7일 되면 되게 사라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치유방은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제제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요. 지금 쓰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실습용이지 근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거 먹고 또 걸리는데 그게 된 겁니까? 아니죠. 있어도 다 없어져? 아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뭐냐, 뭐 수액공급제다, 해열제다, 진해제다, 대증치료제를 주로 쓰고 있고, 뭐 응급할 때 호흡을 산소 공급 처치, 이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의 가동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고. 과학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먼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 알파나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생성되게 돼서 우리 인체가요. 그럼 바이러스 증식 억제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죠. 그때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NK세포가 활성화됐을 때 이 감마 인터페론이 생성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감염세포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항원물질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럼 여기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왜 놓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지금 뭐 사망자나 뭐 예를 들면 확진자 뭐 난리 나고 있죠. 대한민국도 뭐 46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3월 8일 기준입니다. 사망자가 9천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치사율은 0.1%. 자, 신종플루 같은 게 1%였어요. 치사율이. 사스가 7%, 메르스가 34%. 지금 대단한 건가요?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의 통계를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것은 코로나 전 사망자와 코로나 이후의 사망자가 비슷하더라. 암 환자나 중증 환자 사망률은 떨어지고 감염자 환자가 확 늘어나고 있더라. 결국 뭐예요? 감염자는 누가 죽었더라? 중증 환자들,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자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상태 무수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면역의 반응 단계를 보자고요. 1, 2, 3차가 있어요. 자, 면역 반응의 단계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전혀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게 돼요. 자, 먼저 1차 피부, 코털, 점액, 눈물, 콧물, 침, 땀 자연 면역 세포가 작용을 해요.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찬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치면 어때요? 눈물, 콧물 막 흐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몸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막는 시스템이에요. 왜 코털이 있고 왜 점액이 있어요? 들어오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내 몸이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야. 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항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환경권만 되면 소위 자연 면역에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것으로 바이러스를 잡으면 좋은데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면역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잘 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잡을 수도 있어. 왜 잡을 수 있느냐? 바이러스는 자기 홀로 들어와서 증식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 어디에 들어가서만 증식할 수 있느냐? 내 세포 안에 들어가서 핵산을 통해서 세포의 증식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밖에서 붙어가지고 자기가 증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봐도 자기 역할을 못해. 숙주라고 하죠. 자기 역할을 못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꼭 세포 안에 차커닥 스위치로 스위치는 아니라 열쇠 열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프린터기처럼 그냥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복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 그냥 며칠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웬만한 사람 다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끙끙대고 뭐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러지만 끙끙대고 4월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응급한 일이 벌어진다? 세포 안에까지 쏙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복제 시스템으로 기능을 할 때는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 누구였어? 그런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적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이미 없어진 사람 있잖아요. 면역 결핍 내진 자가 면역으로 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방어 시스템이 살아있지 않으니 그냥 무관계, 들어오든 말든 적이든 아군이든 관심 없이 내버두는 상태가 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만약에 거기서 못한다 또 들어왔어. 그 혈관계에서요. 이 매크로파지라든가 NK세포라든지 뉴트로필 같은 호중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놈을 또 아까 바로 죽이잖아요. 근데 막 더 들어와. 그때 또 3단계에서 뭐라 그래요? T세포가 바로 또 주입을 하고 야, 또 부족해. 그러니까 B세포한테 야, 빨리 족쇄 같은 걸 빨리 동원해 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항체를 통해서 그놈을 잡잖아요. 이게 획득 면역.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잘 보세요.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다양한 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1차 관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냐? 2차에서 기능하고 있느냐? 3차에서 기능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1차는 뭐예요? 오관과 소화기에서 1차. 2차 뭐였어요? 매크로파지 뭐예요? 알고 보니까 혈액에서의 3차 뭐예요? 혈액과 세포 안에서 주고받는 관계 3단계예요. 자, 그래서 이 면역의 단계를 보시면 면역 단계에서 보시면 이 모든 생명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을 유지하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안정이 바로 면역이에요. 자, 면역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소화기 안정이에요. 2단계 혈액, 영양 상태, 백혈구 상태. 자, 영양 상태는 뭐예요?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양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되죠. 혈액의 삼투압이라든지 혈액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혈액 흐름이 안 좋고 그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골수에서 이 백혈구나 소위 면역 세포가 제대로 생성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힘혈관계 쪽이 중요한 거고 3차는 뭐예요? 그 물질들이 체내에서 처리되고 남은 쓰레기 찌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사 문제야. 이 3단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 2, 3단계의 면역 세포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돼 있어요? 잘못했다 잘했다를 알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소화기 쪽에서 잘못 먹으면 어디에 끄끄 트름나고 설사하고 부글부글하고 안 그래요? 그런 음식 또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화제 먹고 또 먹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먹고 가려우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막 열나. 그거 먹었더니 염증이 생겨. 아니 열나고 염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음식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고 소염제 먹고 스테로이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쪽은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성피로가 와요. 만성피로. 잠을 자도 피로하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고 아주 환장하겠다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 별걸 다 먹어봐. 5만 가지 흑염소부터 별걸 다 먹어보지만 뭐 때문에 이 신진대사효율에 문제가 생겼어요? 쓰레기 찌꺼기 독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겠어요? 들어온 물질과 내 몸의 관계에서 그래서 처리 안 되고 쓰레기가 된 건데 뭘 우리가 더 먹습니까? 쓰레기 찌꺼기 때문에 내 기능 면역계가 바보가 돼서 이런데 이 3단계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3단계는 별거보다 아까 뭐라 했어요? 면역에서 보여준 생명의 신호다. 그죠? 생명 반응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면역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뭐예요? 내 몸에서 잘못했어, 잘했어라고 하는 판단의 소리였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병으로 처리했고 그것을 다 약으로 죽이려고 했었어. 아니 그러면 가렵고 기침 나면 어떻게 해요? 알러지 반응이다. 항히스타민제. 내가 잘못 먹었구나. 그거 먹지 말아야지.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가 하는 게 얼마나 인간들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의 단계는 뭘 보여줘요? 결국 항상성을 유지하는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신호였다. 그 방안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EBM이야. 섭생을 잘 보세요. 섭자 뭐예요? 선수의 귀가 3개 달렸네. 이게 무슨 귀예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 몸에 들어온 모든 자연, 네가 만나는 모든 자연에 귀 기울여라 해가지고 귀가 3개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 늘 내가 만나는 그 신호, 그 반응의 소리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안정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면역이 안정된 사람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탈났을 때 내 몸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을 찾아가는 분은 바로 면역이 살아있는 분. 근데 이거 먹어도 모르겠고 저거 먹어도 모르겠고 이거 먹어도 염증 저거 먹어도 염증, 이런 분은 뭐예요? 면역이 바닥이거나 자가면역질환으로 가 있는 분이다. 그냥 이거 먹어도 저거 다 먹어도 괜찮다, 요분을 저는 중증 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한폭탄. 그러니까 면역력이 안정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다? 맑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맑은 몸,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항상성이 유지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1단계 소화흡수 대사가 잘 되고 혈액이 맑고 그다음에 신진대사 효율이 좋으니 열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적당하고 혈압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체중은 늘지도 않고 그다음에 몸의 감각이 맑고 교감, 부겸, 신경계,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더라. 이게 바로 면역의 단계에서 우리가 음식물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염 등 면역질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만성적인 염증 뭡니까? 만성적으로 내 몸이 싫어하는 항원물질을 먹었다. 활성산소 뭐예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연소가 덜 되면서 생긴 다양한 가스들, 또 열 꽉 받으면서 생긴 뭐예요? 스트레스로 만드는 활성산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면역계 질환이 온 거죠. 면역계 질환이라는 게 뭐였어요?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환경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과잉까지로만 가도 덜 어려운데 결핍으로 가니까 무서운 거고 자가 면역으로 가니까 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완전 연소가 되는 영양식생활 반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소가 안 되는 불완전 연소된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섭생한다고 뭐 좋은 거 다 먹는데 왜 내가 소화가 안 되냐요? 내가 왜 체중이 안 빠지냐요? 아니 꾸역꾸역 그거 안 잡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새끼 그냥 꽉꽉 채워서 드시니까 소화도 덜 되고 아침 일어나면 거북하고 당연히 맞는 것도 남으면 염증이 되는 거고, 그죠? 조금 부족하면 몸에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 남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는 병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또 비타민 종류나 미네랄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분들의 문제점, 술, 담배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들, 잠을 너무 안 자는 분들도 뭡니까? 호르몬 교란은 뭘 만들어요? 호르몬 불안은 불안전 요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요. 물질 대사의 영향은 바로 가스 독소로 가기 때문에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지속적으로 안 자는 분들은요, 몸 전체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수면 문제가 중요한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순환을 방해하는 거니까 움직여야 되고, 과로하는 것도 안 좋고 운동도 죽기 살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든 운동을 오래 한 분들 환자가 수두룩해요. 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 운동도 즐겁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목표를 놓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마약류나 중금속 문제나 만성질환 방치나 환경 오염,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 문제, 이것들은 결국은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으니 면역 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뭐겠어요? 면역 시스템 결핍과 교란으로 가면서 활성산소의 급증, 이것은 결국은 활성산소 정말 무서운 거죠. 활성산소가. 그래서 활성산소 우리가 제대로 쳐다봐야 되겠다. 자, 그럼 활성산소를 자세히 볼게요. 인체의 배기가스다.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상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 안에서 그것을 영양소로 쓰기 위해서 산화된 과정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스가 좀 생겨. 근데 놀랍게 그 생기는 가스도 참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체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물질로서, 해독 물질로서, 암세포 같은 것은 파괴하는 물질로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어떤 세균, 해로운 미생물은 죽이고 유익한 미생물을 살려주는 그러한 환경권으로 이 활성산소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내물에서 만든다가 아니라 들어온 연료가 처리되는 과정을 생기는 가스인데 적절하게 잘 써. 그게 많아지면 사고 나는 거야. 세포의 변화가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고 암, 심혈관계인지라 당뇨병, 아토피, 백내장 등 다양한 병으로 가. 많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 또 내무에서 잘 태우지 못하는 기름을 집어넣는다. 내 차는 디젤 차인데 좋은 휘발유 고급을 집어넣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잘 태우지 못하니까 그만큼 쓰레기 찌꺼기 많이 나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적이다. 독이 되는 거죠. 독. 활성산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활성산소를 만드는 많은 그 요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저항하는 음식물, 뭐예요 이건? 몸이 싫어하는 음식이야. 그런 물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뭐예요? 저항하는 음식이 어디 있어? 없으면 못 먹지. 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용감한 분들이죠. 음식 뭐 골고루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싫어하고 좋아하고 배부르냐? 또 그러면서 또 막 그러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용감하시다 그래요. 자, 스트레스 문제, 자외선 문제, 방사선, 농약, 과로, 합성의약품, 과식, 과음, 그다음에 흡연,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 대기오염, 이게 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제일 중앙에 뭐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물. 그 중에서 골고루 잘 먹자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문화에 우리가 뭔가 당연하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골고루 잘 먹는 나라, 그 먹거리가 풍부한 나라가 다 건강하냐? 미국 사회에서 몇 프로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가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7%가 지금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떤 음식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되느냐? 몸에서 연소가 잘 되고 이용률이 좋은, 그리고 쓰여질 양만큼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많으냐? 스트레스가 많은 중년, 40대 중년, 40대가 왜 딱 통계로 나타난 거죠.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샤워 후에도 냄새가 나고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이에요? 음식물 대사 효율이 바닥인 사람이야. 음식을 먹었는데 그 처리가 안 돼. 그만큼 가스 독소가 많아. 신진대사 효율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대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분들은 뭐겠어요? 혈액 내에 당연히 독소가 많은 분들이다라고 딱 인식하시면 맞아요. 그런 분들은 대사 효율이 안 좋은 거예요. 대사 효율이 안 좋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가 잘못 들어가서 잘 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한증이다, 암내가 난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 다 뭐겠어요? 입에서 냄새가 소화기의 문제지만 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제 말씀드린 대변 냄새 많이 나는 분들은 몸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 어떤 분은 그러셨는데 자기 자궁에서요 생선 썩은 냄새가 평생이 났다는 분이 있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하면서 살았대 인생을. 그런데 연소가 잘 되는 식사를 바꾸니까 한 2, 3주 지나가니까 싹 사라지더라. 놀랍더라 그래요. 와서 흥분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그분의 몸이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야. 몸 안에 잘 태우지 못하는 연료를 계속해서 드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자, 아주 운동하면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게 살기로. 운동은 즐겁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수도 아닌데.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안 하는 것도 안 좋고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감염, 이 면역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이냐.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면역 질환. 자, 목표가 있어요. 면역의 안정은 자율신경계 바란스를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자세나 호르몬 계통, 신진대사, 효율, 혈액의 항상성, 백혈구나 영양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해야.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면역력의 키는요, 지금 말씀 이게 다 잡혀야 면역력이 잡혀요. 복잡하네요. 우리 몸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근데 골수에서 만드는 면역세포는 영양이 잘 들어가야 돼. 골수가 들어가서 잘 대사되려면 혈액이 맑아서 신장에서의 문제가 없어야 신장에서 호르몬이 골수에 명령을 해서 적절하게 만들고, 결국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 신경계 시스템 다 돌아가야만 이 공장이 가동이 되네.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면역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면역의 가장 키야, 키. 무슨 삶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다시 섭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러한 생활을 하자야. 자, 얼마나 중요한가 보자고요. 물과 태양과 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도 나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 자, 식물은 물과 태양과 공기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식물이 같은 조건을 취합니까? 다 논에서 사나요? 다 산에서 사나요? 다 밭에서 사나요? 어때요? 어떤 놈은 밭에서, 어떤 놈은 산에서, 그죠? 어떤 놈은 태양을 쫓아가고 어떤 놈은 응달로 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과 태양과 공기에 대한 정도도 다 달라. 자, 동물은 어때요? 어떤 식물을 먹어요? 어떤 먹거리를 먹고 사요? 또 동물도 어느 지역에서, 돼지는 저 남쪽 제주도, 저 일본 오키나와
저 필리핀 더운 지역에서 살만해, 이 돼지는. 그러니까 환경권을 다 똑같이 취하지 않아. 자,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삶.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물과 태양과 공기 환경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식물, 모든 식물 계통, 약물이든 뭐 채소류든 이 식물 계통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동물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식물, 동물, 건강한 동물 환경권을 누가? 인간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러한 환경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나아가야 건강할 것이냐? 그 건강이 바로 뭐예요? 면역이잖아요. 자, 건강한 식물은 이렇게 유전체 특성에 맞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거. 자, 무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는 널쩍하고 무는 침이 없이 형태를 띄었어. 배추는 널쩍하니 태양을 많이 받으려고 하나? 그러면 찬 놈이구나. 무는 따뜻한 놈이구나. 그러니 따뜻한 환경, 물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는 배추가 더 건강하고, 응달진 곳, 습한 곳, 이런 곳에서는 자, 따뜻한 놈, 찬물이 닿았을 때 따뜻한 놈이 더 건강하겠구나. 상식적으로 내가 따뜻할 때는 시원한 방이 좋고, 내가 몸이 서늘할 때는 따뜻한 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똑같아. 자, 그 얘기는 식물, 생명체들 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자연을 통해서 취해내는데 어떻게? 중성의 관계를 만들어 그걸 중화체가 되는다. 그때 우리는 편안하다, 안정을 유지하고 그 상태가 면역이 안정된 사람, 안전된 생명체다. 그래서 건강한 식물이다.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 환경을 어떻게 취한다? 나 아닌 자연을 통해서 중화체가 되는 짝을 찾아 생명 현상을 만드는데 그때 면역이 안정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거죠. 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있어. 소는 어느 지역에서 키워요? 서늘한 지역, 고산지대, 대관령. 왜? 자기가 뜨거우니까. 콩과 옥수수가 있어요. 콩은 넓적한 잎사귀, 음성질, 옥수수는 양성질. 소는 풀어놓으면 콩밭으로 간다. 돼지는 남쪽 제주도, 필리핀, 오키나와 음성질이니 따뜻한 지역에서 사육을 하죠. 건강하죠. 그러니 고구마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는 잎사귀가 넓적하면서도 막 기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남쪽에서 키우죠. 물 잘 빠지게 골을 치웠죠. 자기가 음이니까. 감자는 양이니까 북쪽에서 잘 골도 안 키우죠. 돼지를 풀러놓으면 감자밭으로 간다. 동물도 알고 보니까 플러스인 동물은 마이너스인 동물은 플러스를 취해서 중화체가 되네. 그게 안정, 면역이고 건강한 동물이 되네. 동물도 건강하게 사는 사료 방법이 나왔겠죠. 동물들을 방목하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인간들이 갖다 묶어놓고 다 섞어서 먹이니 동물들이 지금 면역체계 박살났죠? 누구 탓입니까? 인간 탓입니다. 인간 탓이에요. 자연계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동물들을 붙들어 매놓고 혹사시키면서 놔두는 게 죄라고, 붙들어 매고 살아 먹이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겠어요? 생긴 게 다 다르죠? 자, 생긴 게 다른 만큼 내부 성격도 다를 것이고 음식물에 대한 반응도 다를 것이고 음식물과 몸의 만남을 통해서 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항체 반응, 항체 물질, 혈액의 상태가 다르겠죠? 그걸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낸다. 그게 EBM 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나의 유전체 특성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식물들은 다 특성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런 식물들 바다 물고기부터 곡물 채소까지 다 그 생명체들마다 유전체 특성이 다 달라. 그럼 이 생명체들 특성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동식물을 모른다? 건강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 동식물들을 우리가 면역이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마이너스면 이 자연을 플러스로, 또 내가 플러스면 자연을 마이너스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람은 환경과 식물, 동물, 이 한마디로 고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내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를 통해서 중화체가 되는 짝짓기야. 중화체가 되는 짝짓기가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이 안정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식생활을 한 분들에 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섭생을 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민감하더라. 실험을 해봤더니 골고루 먹었을 때는 민감도가 둔했다가 몸에 맞게 먹었더니 민감해져.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면역력이 올라가고 호르몬 신진대사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더라.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면역의 중요한 포인트, 호르몬 신진대사,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안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혈액의 건강 상태를 말씀드렸죠. 바로 다 나타났죠. 민감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다. 아닌 것, 긴 것에 대해서 몸에서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섭생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죠. 자, 다음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을 규칙성 있게 유지하자입니다. 자, 생체 리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잠.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 늦은 저녁에 식사하고 과식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밤늦게 그냥 운동을 교감신경계를 긴장시키는 운동한다든지 알코올, 카페인 같은 걸 마시면서 잠 안 온다고 어쩌자는 겁니까? 술 한잔 마시면 잠을 잘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간을 일을 시켜야 되고 몸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11시 정도 전에는 잠을 잘 자자.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위를 다 비우고 식후 4시간 이상 지나서 잠을 자자 그랬잖아요. 왜?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코티솔과 같은 이 호르몬들로 인해서 저희 성장 세포의 피로 회복은 잠을 잘 이루어져.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 다음에 해독하고 항종양작용, 암세포가 안 걸리려면 잠을 잘 자야 돼. 멜라토닌 호르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문제나 환경 정돈 다양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몸은 다양한 호르몬이 있어요.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아까 활성산소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잠 제 시간에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수분 문제죠. 수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마시는 타이밍. 일어나자마자 충분히 따뜻하게 식사 30분 전 식후 2시간 후에 마시자. 기호음료는 손대지 말자. 왜? 자꾸 체내에 수분까지도 바깥으로 빼내는 탈수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물은 용존 산소량이 많은 거다.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좋다. 음식 자체,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그 안에 있는 그 물이 제일 좋은 물이죠. 그 자연은 이미 벌써 다 걸러서 자기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물이죠, 그런 물. 그다음에 물은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많이 움직여야 물이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물은 자꾸 보내고 또 집어넣고 보내고 집어넣고 부서겠어요. 그런 흐름들은 결국은 많이 그래서 움직이면서 땀을 흘려야만 물도 많이 당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환경. 왜? 3리터 가까이야 물이 빠져나가니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한 1.5리터 정도. 그 정도 보충해줘야 항상 적정량이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화학 첨가물이 없는 자연식품을 섭취하자. 너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이스크림, 합성 유화제 조심하자. 유화성 증진, 세포 교란 문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산음료, 보존료, 미생물 번식 업체에 조용하지만 이 벤존산 나트륨 아주 괴물 같은 약 보존제죠. 그 다음에 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발색제, 발암물질로서 이미 알려진 것들이니까 햄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되겠고, 뭐라면 참 이게 어른에 다 좋아하더라고요. MSG 같은 경우에 합성 향미 증진제라서 영양소 흡수 방해 역할을 아주 크게 하죠. 그다음에 견과류가 아니라 말린 과일들 조심하라 그러죠. 황산염 같은 거, 표백제 문제 때문에 위점막 문제나 순환기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결국 보시겠어요. 자연 그대로 음식물을 먹는 게 제일 좋겠다. 가능하면 천연 그대로, 과일도 말려서가 아니라 그대로 먹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잡수고 있는 합성 약물, 합성 영양 보충제. 내 몸은 자연이잖아요. 내 몸은 자연체 아닙니까? 자연체인데 결국 합성된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인식한다? 항원물질로 인식하겠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의 부작용, 위장약 뭡니까? 소화기능 자꾸 떨어뜨리지 않나요? 감기약 항생제 아닙니까? 감기약 먹을 때 반드시 소화제가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위장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데 몸 전체를 굳게 하죠. 당이 있으면 당이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진통제 마찬가지야. 아프면 원인 없애버려야죠. 마비시킨다고 끝납니까? 고지혈증약 뭡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합성해서 쓰는 게 60% 이상인데 그것을 약으로 합성을 방해한다? 만드는 것을 중화시켜버린다? 어쩌자는 거예요. 간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성 피로. 콜레스테롤을 자꾸 떨어뜨리니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지죠. 호르몬 박살나죠. 비타민 D 안 만들어지니 골밀도까지 박살나죠. 그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타까워요. 영양 보충제 보자고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럼 비타민 C 난리 났어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도나 다 알아. 이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충제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비타민 N은 폐암에 효과가 있다. 맞아요. 근데 합성 제품은 오히려 폐암, 위암, 전립선암,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미 수없이 발표되고 있어요.
비타민 E는 심장에 도움을 줘요. 순환 문제예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보충제는 신부전, 전립선, 암 예방을 오히려 방해한다. 엽산, 아기를 가진 분들 너도 나도 다 못 관계했는데 DNA 합성과 신경계 질환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보충제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 천연 칼슘은 골밀도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 몸에서 쓰여지는 거 아니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러나 동물성 식품을 통한 칼슘 보충, 골밀도를 떨어뜨리더라. 결석이 늘어나더라. 우유를 먹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골밀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골밀도 떨어지더라. 이미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합성된 것은 몸에서 못 써요. 쓰레기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아닌 것을 내 몸은 거부해. 거부하는 반응이 뭐예요? 이게 면역 반응이야. 무슨 면역 증강 방법이 있습니까? 내 몸이 거부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답이 뻔해서 재미가 없네요, 강의가. 이것을 놓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맞춤 자연 밥상을 먹어야 되는 이유, 친화력 있는 음식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증식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유익균. 위에서 가스 안 생긴다. 그게 뭐겠어요? 위에서 소화 효소가 잘 나와. 왜? 좋은 게 들어오니까 자기 하면서 그냥 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야. 입에서부터. 그리고 위에서 가스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확 증식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중간균과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한 20%, 그다음에 그 중간균이 한 70%, 유해균이 한 10% 정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균이 가스가 생기면 해로운 미생물층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가스가 안 생기면 유익한 미생물층으로 확 바뀌어서 유익한 미생물층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섭생하는 분들은 대개 일주일 안에 어때요? 변이 다 냄새가 없는 아주 구수한 변으로 다 바뀌죠. 위에서 좋아하는 음식 들어오니 유익한 미생물로 확 바뀐 거예요. 면역에서 가장 쳐다봐야 될 게 뭐냐? 대변을 쳐다봐야 돼. 혈액 내 찌꺼기, 염증, 독소, 가스가 없어지니까 혈액은 맑아지죠. 그 다음에 혈액 내 혈당, 영양소 균형이 유지되니까 신경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섭생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화가 안 나네, 기분이 좋으네. 영양 균형 잃은 맞춘 그 자연 음식물은 이 세포의 신진대사 효율을 높이는데 영양 균형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보시면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밥 탄수화물 30%, 지방, 단백질이 20%.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조절 영양소인데 50%입니다. 무게 중량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에너지 대사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것을 먹는다 중요하지만 더 잘 잡수는 방법은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까지 지키는 것은 가장 좋죠.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남게 조금 부족하게 조금 부족하게. 근데 우리 섭생하는 분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좋다면 더 꾸역꾸역 잡수려고 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마음 생활을 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스트레스가 오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때 근육의 긴장, 혈관의 수축이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창이나 순환이 안 되니까 저체온증이 오게 됐죠. 그랬을 때 림프구가 감소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서 이 산소 부족증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세포에 유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 발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발생까지. 그게 뭐겠어요? 활성산소를 만드는 환경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대사 문제도 이루어지고 면역계가 면역세포들의 교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마음 생활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제시한다면 원한이 있다면 없애버리자. 분노, 미운 마음 없앤다. 쉽지 않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떨 거예요? 안 하면 어쩔 거냐고요? 소통하고 사랑하자. 그 다음에 면역 안정에 좋은 영양소.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열광하더라고요. 면역력 안정을 위해서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 먹어라, 홍삼 먹어라, 굴 먹어라 다 옵니다. 면역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볼까요? 비타민 C, E, D 같은 거, 철, 구리 같은 거,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거, 게르마늄, 셀레늄, 요오드, 아연, 비타민 B12나 6 같은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역이 좋다고 이거 먹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나 작은 분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면역이 좋다고 떠들어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 주먹씩 먹죠.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아까 합성 영양제들 한 주먹씩 먹잖아요. 그냥 그게 쓰레기가 될지 모르고 근데 그걸 몰라.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또 못해. 그게 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음식을 잡술 때 어떻게? 생식으로 발효식으로 먹는 게 더 좋겠다. 맞는 것을
영양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요게 더 좋겠다. 생걸로 발효된 거. 김치다. 어때요? 좀 잘 익혀서. 생겉절이보다는 잘 익힌 김치가 더 좋겠다는 거죠. 무김치도 배추김치도. 자, 그 다음에 비타민C. 너무 잘 알고 있죠?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고 노폐물 운반해서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배설을 촉진해 주는 데 중요하다. 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S타입은 뭐가 있어요? 키위나 딸기나 시금치나 오렌지나 뭐 양배추나 오이 뭐 다 케일 같은 것도. M타입에는 피망, 파프리카 같은 것들, 고추 같은 거, 토마토, 감자, 연근, 브로콜리 같은 거, 레몬 아주 많죠. 비타민C 너무 많죠. 비타민 E, 세포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주요 성분이죠. 체내지방 산화를 방지해주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더 항산화 효과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정상세포를 잘 보존해 주는 데 있어서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하게 하는 거죠. 비타민C와 함께. 그러면 더 도움이 된다. S타입에게는 뭐 콩 같은 거, 땅콩, 호박, 시금치, 그 다음에 다양한 기름,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뭡니까? 네, 콩이죠. 이런 것들. M타입에는 결국 호두나 아몬드나 아스파라거스나 계란 같은 거, 올리브유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것도 역시 뭐가 많다고요? 비타민 E가 많죠. 셀레늄, 미네랄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고 있어요. SOD, 항산화 효과를, 그다음에 체내에서의 생성도 도와주고 유해물질의 돈의 독소도 제거해주고 활성산소를 중화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도 많이 먹게 하고 있죠, 이 셀레늄을. 그런데 셀레늄을 가지고 있다고 하도 뭐요? 새우나 굴이나 양배추나 호박 같은 것을 M타입 먹는다. 뭘 만들어요? 항원 물질을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히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타입에는 브라질넛 같은 거나 마늘 같은 거, 버섯, 양파, 이게 바로 셀레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거지만, 그 다음에 징크, 면역 체계를 도와주고 성장, DNA 생산과 상처 회복, 활성산소 등에 관여하는, 그래서 활성산소를 물로 변화시켜서 바깥에 빼내주는 역할까지 하죠.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됐을 때는 산화 반응의 문제가 돼서 면역 체계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이 징크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준다. 그럼 어떤 것에 많아 징크가? 자, 굴에, 참 꽃게죠, 꽃게, 바지락에, 귀리에, 강낭콩에. 그래, M타입에게는 석류나 연어, 호두, 벼죠, 계란 같은 경우에 많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면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또 면역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면역력 증질 식생활 방안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 이거야. 음양 화평지인 음과 양이 만나서 화평인이 되는 것이 뭐다? 면역력 증진 방안이다. 근데 그게 섭생인이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면역이 안정이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면역 건강에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순리가 뭐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몸에 들어와서 이용될 수 있는 그것을 먹을 줄 아는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먹는 분은 뭐예요? 그건 욕심쟁이죠. 내 것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 것은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 사람 똑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느끼고 네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뭘로? 불편한 감각으로 깨우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게 증상이었고 그게 병이었고, 그게 반복됐을 때 면역이 교란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가 면역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섭생이는 어떻게 산다? 면역력 안정을 위해서 먼저 자연생활을 실천하는데, 물 말씀드렸어요. 소금 양초질, 죽염이든 좋은 그런 환경권을 가진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햇빛 하루에 한 10분 이상. 흙과 공기는 내가 살아가는 생명 요소죠.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보세요. 두 번째, 늘 자연에 대한 감사, 기쁨의 마음을 통해서 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자. 여러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다른 분이 만든 그것을 내가 통해 먹고 내가 건강하게 강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있게 한 것도 내가 아니고 부모고, 더 올라가다 보면 우주의 큰 흐름, 창조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인해서 생성된 생명체고, 또 그 큰 흐름 앞에 하나의 퍼즐로서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EBM식이 뭡니까?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이야. 생태 균형 의학 식사입니다. 내가 S이면 M 성질, M이면 S 성질 음식물이, 그것이 EBM 식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BM 식사는 완전 연소와 활성산소 등 독소를 최소화한다. 항산화 환경을 늘 유지해 준다. 그래서 섭생하는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맑아져. 계속 맑아져. 다음에 이제 해독으로 인해서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에 맑은 감각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해독은 뭐냐? 일단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은 빼내야 돼. 예를 들면 자동차가 덜렁덜렁 소리가 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배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좋은 기름을 집어넣는다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먼저 빼는 거야. 여러분들 섭생하시다가도 몸이 탈난다. 또 섭생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다 비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먼저 다 비우는 것부터. 그게 중요한 거, 답이죠. 출발이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 효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순환을 통해. 그 다음에 제대로 주무시는 거죠. 11시 전부터 잠자리에 들자. 그 다음에 절제. 어떤 절제입니까? 술, 담배 절제, 식사량 절제, 운동량 절제, 갖고 싶은 욕심 절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카페인 들어간 거 절제. 요것들, 이게 뭐예요? 신진대사 효율을 올립니다. 영양소 균형을 이루지만 좋은 거라도 적은 듯한 소식이 더 약이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면역 증강에 효과가 좋은 것들은 뭐 말씀드렸죠. A, C, E, 셀린 다양하게 많아요. 사포닌, 카테킨, 녹차에 많은 것들, 균사체, 아가리코스 균사체 같은 거, 바이오스 같은 거 있죠. 후코이단, 후코일 같은 거, 저희가 만드는 것들, 후코이단이나 균사체나 이런 사포닌이나 인삼의 사포닌, 그러니까 인삼, 홍삼 같은 것도 잘 먹으면 좋은 면역 증강 물질이니까 맞게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혈액의 항상성 유지되니까 면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감염이나 면역 질환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날아가는 생명체가 자연을 취해서 항상 중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연의 큰 우주의 흐름, 그 사이클에 늘 맞춰 살아가는 삶. 그게 섭리적인 섭생 삶이죠. 그러니까 우주 질서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우리 EBM법, 섭생법을 식이요법으로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EBM 건강법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법이지, 나한테 특별한 음식 먹어서 좋게 하는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골래 먹고 못 산대요. 제가 골래 먹으라 그랬나요? 이 몸이 가장 순응하기 좋은 음식물의 생활습관, 환경을 만들자 그랬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EBM 건강법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지켜야 될 생활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음명 합병 지인의 삶을 사신다고 하면 어떠한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여러분들은 아무 이상 없이 다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